근저당, 전입신고 다 아셔도 전세보증금 사기수법 모르시면 세무녀 사기 사건 주인공 되십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전세난민 세입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기법청년 근희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임차인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꿀팁이 담긴 영상을 기부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셋값이 너무 올랐죠? 이제는 거의 매매가랑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전세 매물도 씨가 말라버려서 우리 같은 전세난민들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계약을 할 때 당장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이상하더라도 일단은 들어가고 보자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바로 이런 임차인들의 마음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요즘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무녀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려 빌라 500채 이상을 사서 투기를 한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죠. 사실 이러한 전세보증금 사기는요, 지난 3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새남매와 조카가 함께 벌인 원룸촌 보증금 먹튀 사건, 강서구 빌라왕 전세보증금 먹튀 사건 등등 작년부터 매우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죠. 다행히 임차인분들도 많이 똑똑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죠. 이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있어서 이전처럼 계약서 대충 내밀고 사인해 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서명하던 시기는 지났단 말입니다. 근저당 확인하게 등기부등본 보여달라, 전입신고 바로 하겠다 등등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임차인들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그 정도 내용도 몰라서 당하신 걸까요? 안 돼! 전세사기 수법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녀 사건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시고도 사기당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임차인들이 발전할 때 전세사기 수법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어떻게든 뒤통수 칠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더라도 전세보증금 먹튀 사건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2번, 3번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왜 세무녀 먹튀 사건을 잡기 힘들었을까요? 우선 용의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건축회사, 공인중개사, 세무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수사망을 함께 좁혀가시죠. 여기 2억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세무녀는 건축주에게 2억 원을 주고 빌라를 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를 받는데 예림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액보다 비싼 2억 3천만 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 세무녀는 아직 건축주에게 못 준 잔금을 임차인이 준 전세보증금으로 냅니다. 남은 3천만 원은 본인이 보너스로 먹고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갭투자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마! 여기에서 맹점은 이 신축 빌라가 애초에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였다는 등 어딘가 하자가 있었던 매물들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투자 가치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주는 하자 있는 신축 빌라를 빨리 팔아서 공사대금을 몇 분이 줬고, 공인중개사는 모르는 척하고 복비를 받으니 줬고, 세무녀는 전세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뻥튀기 시켜서 프리미엄을 받고, 그러면 세입자는 결국 세무녀는 보증금을 못 주니 몰라 난 돈 없으니까 너네가 경매로 넘겨서 받든지 아니면 집 사든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법청년은 전문 공인중개사에게 끈질기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피해 신축 빌라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세무녀가 전세가를 매매가의 20% 정도 뻥튀기해서 받았고요. 여기에 500채를 곱했을 때 무려 복비를 떼더라도 65억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양사와 짜고 치고 이 수익을 나눴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천재인데. 이거 진짜 양아치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격이 이따구로 뻥튀기 됐으면 세입자들이 계약할 리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당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가가 2억이라는 거를 굳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힘을 합쳐버리게 되면 세입자가 아무리 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혹시 장이야?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걸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죠. 여기서 누가 제일 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럼 눈뜨고도 코 베이는 전세 사기에 대비한 4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예방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하시고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잖아요. 근데 태무녀 사건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봐도 깨끗합니다. 저당 잡힌 게 없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으로 산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어때요? 깨끗하죠?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의심해봤어야 했다. 왜냐하면 밑장 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인하시려면 전세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매매 잔금을 지불한다. 즉 집주인이 건축주에게 줄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내돈내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으로 메꾼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되셨다. 그렇다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물도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집은 정말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동네를 가시거나 오피스텔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세무녀 같은 사기꾼들에게 이미 계약금 10%를 지불한 상태이신데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상에 뭔가 수상치 않은 점을 발견했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집주인은 또 계약금 10%를 못 돌려준다고 버티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셨더라면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또다시 새로운 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귀찮겠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더더욱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계약금만 무려 2,300만 원입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사기꾼이 이 특약을 빼고 한번 계약서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면 나중에 임차인이 매매 기록을 본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치르던 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던 그거는 집주인은 알 바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계약금 반환 특약이라고 하면 대출이 거절당했을 때 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특약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먹튀의 징조가 보이거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셨을 때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내 계약금도 지키는 특약도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특약은 보험 특약과 다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만들어서 특약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정말 이혼 서류 작성하듯이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집주인이 과거 매매 기록을 임차인에게 허위로 고지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우리 세입자분들께서 이런 악랄한 사기꾼들에게 보증금을 떼이셨다. 이 2억 3천이 어떤 동인데 당연히 돌려받으셔야겠죠.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해야 되잖아요. 생각대로 슉슉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정은 길고 또 험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이후에 경매 후 낙찰 진행까지 이미 진행되는 동안 길거리에 나앉아있게 생겼는데요.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미 경매를 시전해서 가장 빠르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전세권 설정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 임의 경매라는 걸 통해서 집을 경매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경매에서 낙찰된 다음 팔리게 되면 다른 채무자들보다 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경매 후 집이 팔렸다. 집주인이 알고 보니 빚이 있네. 나한테 보증금 받기도 이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네. 심지어 그 돈을 아직도 안 갚았네. 열받네. 전세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돈 갚는 순서는 돈 빌린 순서대로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렸으니 은행에 돈을 먼저 갚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은행에 돈을 갖고 나니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죠?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자, 최후의 방법입니다. 바로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전세금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인 거죠. 이 보증보험은 HUG, HF, SGI 세 기관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HF, HUG, SGI 순으로 보험료는 저렴해요. 하지만 무조건 싼 것만 보고 고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주택의 유형, 전세보증금
보증금의 한도, 보증 신청 기간, 계약 이후에 받아주는 기간까지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보험료 저렴한 순서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전세보증반환보험이 의무화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모녀 사건 피해자분들처럼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사기까지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빨리 돌려받아야 어디 오피스텔 월세라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보증금 사기를 묵살했다는 게 인정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보증금의 30-40%를 돌려받으셨던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공인중개사들은 보증보험을 전부 들어놓았을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벽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라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때요? 이 네 가지만 알면 웬만한 전세 사기는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권모술수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정보 팍팍 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버청년 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